자, 중대재해처벌법은 정말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좀 강력한 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런데 내년 1월부터는 그 50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다 적용이 돼요. 네, 제가 맡은 사건은 그 지역에서는 처음 있었던 사건이에요. 이 공사는 모 대학교 기숙사를 짓는 공사였어요. 굉장히 큰 공사였죠. 근데 이 공사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철거 작업입니다. 거의 건설 회사가 하는 게 아니라 철거 업체가 따로 있어서요. 또 도급 계약을 통해서 그 일을 맡겨요. 그래서 그 철거 업체가 와서 철거를 합니다. 그 철거를 하는 첫날이었습니다. 그런데 그 철거 작업을 진행하려면 굴착기가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그 굴착기를 운전하는 기사님이 계셨어요. 그래서 굴착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그 철거 업체의 대표님이 오셔서 잠깐 내려봐, 내가 할게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그래서 이분은 이제 내리고 철거 대표님이 이제 들어가서 이제 계속 이제 작업을 하시는데 작업에 좀 속도를 좀 더하려고 했는지 기둥을 조금 이렇게 건드신 것 같습니다. 두드리시다가 그 기둥이 갑자기 꽉 떨어졌어요. 그래서 사실은 병원 이송될 것 없이 바로 그 자리에서 사실 돌아가시게 됐습니다.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죠. 자, 중대재해처벌법은 정말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공사 현장이라든지 산업 현장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그 사업주, 경영자가 처벌을 받는 그런 법률입니다.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좀 강력한 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. 자, 그래서 그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 자체는 산업계 전반의 그 안전보건 조치를 철저하게 준수하자는 그런 취지가 있는 거예요. 그렇죠. 예를 들면 대기업에서 공사를 한다. 거기서 사망사고가 났다. 그러면 이 대기업의 대표가 징역을 가는 겁니다. 사실은 굉장히 강력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정말 아직도 정말 뜨겁게 논란이 있는 그런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여기서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책임주의에 위반될 수 있다는 겁니다. 예를 들어 형사 책임을 받는다는 건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. 과실 책임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산업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났습니다. 그런데 사실은 현장에 있지 않는 법인의 대표가 바로 징역을 간다? 이게 참 입증이 쉽지 않은 거죠. 또 다른 문제점은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굉장히 강하게 처벌된다는 점이에요. 자,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보면 엄청 빡센 법이라는 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산업 현장에서 사망사건이 일어났다. 그렇다면 이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그리고 10억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 사실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건 정말 아주 강력한 처벌이거든요. 이거 사실 중대재해만 얘기하지만 중대시민재해도 여기에 해당이 되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시청에서 뭔가 공사를 하다가 사고가 났다? 그러면 시장님이 이렇게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. 건강을 흔드는 그 정도의 파급력이 있는 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이걸 막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안전보건 조치를 다 하는 거예요. 이 법에 따른. 그래서 이 법에 따른 그 안전보건 확보 의무들이 규정되어 있는데 그걸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사업주는 사장님은 반드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미리 구축을 다 해 놓으셔야 되고요. 자, 이거에 대한 조치를 계속 해 나가셔야 됩니다. 또 이거 관련해서 이거 하나 또 되게 어려운데 또 시행령에 또 이거에 관해서 준수할 사항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. 그래서 일단은 경영 방침도 미리 다 세워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 조직도 둬야 되고요. 그리고 또 업무 절차 다 마련해야 되고 예산 편성 집행하고 이거를 거의 계속적으로 해왔어야 됩니다. 근데 사실은 굉장히 까다롭죠. 일반 그냥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런 게 너무 힘들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셔야지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. 그 22년도 시행부터 지금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50인이 넘는 그런 사업장이라든지 공사금액도 50억이 넘는 좀 이렇게 좀 대규모 사업에서만 좀 적용이 됐었습니다. 그런데 내년 1월부터는 그 50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다 적용이 돼요. 이게 적용 유예가 됐었던 거거든요, 2년간. 그래서 이제 2년이 됐기 때문에 24년도부터는 중소기업들, 작은 기업들에도 다 적용이 됩니다. 그 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겁니다. 이거에 대해서 지금 더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분도 있을 거고 이 처벌이 너무 강해서 산업 전반을 위축시킨다. 그런 입장도 분명히 있어요. 자, 있는데 일단은 제 생각은 중요한 거는 우리는 지금 이건 형사법입니다. 형사법. 누군가를 다른 국민을 처벌하는 법이에요. 이 처벌하는 법이 다른 법들과 달리 훨씬 더 명확성의 원칙이라는 걸 지켜야 됩니다. 그래서 이 법만 읽었을 때 내가 이것 때문에 처벌받는다는 걸 확실히 예측할 수가 있어야 돼요. 근데 그런 부분이 다소 약간 모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요. 조금 더 규정이 조금 더 명확해졌으면 좋겠고요. 하지만 대표자 입장에서는 내가 만약에 아까 제가 언급했던 안전보건 관리 조치 다 취했어. 다 취했는데 사고가 나버렸어. 사실 이걸 했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나는 건 또 아니잖아요. 그래서 사실은 이 법인 대표는 납득을 못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를 납득할 수 있는 또 인과관계가 조금 더 세밀하게 그런 좀 법에 좀 개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.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렵네요. 사실.
일단은 이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사실은 많은 이제 중소기업 그 대표님들이 사실 벌벌 떨고 있을 겁니다. 그 시장님이라든지 이런 구청장님 이런 분들도 지금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본인이 징역을 가게 됐잖아요. 굉장히 큰 처벌이거든요. 그러면 이거를 막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돼요, 이제는. 그래서 이 법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, 특히 이제 안전보건 확보 의무라고 해서 좀 디테일하게 여기 시행령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. 이거를 미리 갖추셔야 돼요. 지금 당장. 이미 뭐 나는 아니겠지 이런 생각을 하시다 보면 정말 큰일 납니다. 사고는 절대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. 제가 맡았던 사건의 그 회사도요, 이런 일이 처음이에요. 처음. 이 사고들을 최대한 예방할 수 있게끔 이 안전보건관리 체계 자체를 구축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. 사실은 이 구축을 하다 보면 그 안에서 조직 전담팀이 생기고 그리고 예산을 써야 되고 집행을 해야 되고 하다 보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안전에 대한 그 예방이 좀 더 될 거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거든요.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지금 당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조치를 마련하셔야 됩니다. 미리. 혹시 뭐 이런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한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